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식을 약으로 소개하고 있는 주디킴입니다. 오늘은 단백질 배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단백질은 전분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 머리털도 윤기가 없잖아요. 채식을 하는 사람들은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단백질은 하루 섭취량 10%가 아주 좋은 양입니다. 우리 몸은 전분이 당으로 되어서 그것이 에너지화 될 때 필요한 비타민, 섬유질, 각물질 이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룰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원리가 똑같습니다. 정신노동이나 육체활동을 위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당분이지 단백질이 아닙니다.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로 많은 노폐물이 배설돼야 하기 때문에 특히 신장이 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면 간은 다음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뒤처리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녁에 단백질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먹게 되면 간이 모든 뒤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콩에는 칼슘, 아이런, 타이아민, B1, B2, B3, B6, B9, 인산, 마그네슘, 징크, 나이아신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들도 단백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육식하는 단백질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고기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되는데 콩에 있는 철분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야채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잘 됩니다. 콩에 있는 섬유질은 용해성 섬유질이라서 소장이나 대장을 해롭게 하지 않고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통귀리나 오트밀, 보리를 피하는 것이 좋고요. 두부는 농축된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두부를 드실 때는 식사 한 끼로 야채 샐러드와 같이 먹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녹두는 심혈관 질환이나 심장마비, 중풍,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소화기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좁쌀이 좋습니다. 버섯은 단백질 음식으로 취급하는데요. 전곡류와 같이 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또 단백질과 당도 같이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콩자반을 만들 때 설탕과 꿀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불고기나 갈비찜을 잴 때도 많은 설탕이나 그러니까 설탕으로 만든 그런 효소 같은 것들을 집어 넣게 됩니다. 그런 당분 대신에 천연 당분, 양파, 무, 감초 이런 식재료를 넣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소고기, 닭고기, 생선, 계란도 같이 섞어 먹기보다는 따로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유를 마실 때도 역시 계란이나 생선, 고기와 같이 섞어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유를 먹지 않게 되면 염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유는 소에게 필요한 단백질과 지방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아무 때나 물처럼 마시는 그런 우유는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유는 목에서 넘어갈 때는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위에 들어가게 되면 위벽을 도배하기 때문에 우유를 음식과 같이 먹을 경우 음식 입자 하나하나를 전부 코팅해 버립니다. 소화효소가 우유를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유 자체가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기 때문에 소화에 있어서는 우유가 좋지 않는 그런 식품 중 하나입니다. 우유는 처음 위산도가 낮은 데서 펩신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우유가 소화가 다 되었을 쯤에는 산도를 높이면서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 우유와 소고기를 같은 끼니에 먹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갑자기 피부 알러지 때문에 병원에 가서 스테로이드 먹었는데요. 그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갑자기 명치 끝이 이렇게 꽉 조여서 숨을 못 쉬는 그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서 손을 다 따줬고 그리고 그 뒷날에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혹시 식도 역류성 질환인지 다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 스테로이드 때문에 말하자면 급성 췌장염이라든지 위문과 그 식도가 연결되는 그곳에 염증이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사흘 동안 숟가루로 치료를 해서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국 사람이 식도 역류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이 식도 역류성 질환은 음식 배합이 잘못되어서 그런 증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유를 마시면 산이 중화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산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식도 역류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유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가루로 만든 우유, 콩 우유도 성분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것도 다른 음식과 섞어 먹을 때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들은 소화를 어렵게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들깨 우유를 만들어서 마시면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단백질은 두 가지의 다른 단백질의 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라고 해도 위에서 펩신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산도가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많이 단백질을 섞어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산도가 높은 것을 펩신이 소화시킬 수도 있고 처음부터 낮은 산도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소화가 마칠 때 높은 산도로 단백질을 소화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종류에 따라서 소화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성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 단백질 권장량은 50kg 여성당 약 40에서 50g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부 반모, 우유 한 잔, 계란 한 개, 생선 한 토막 그 정도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 양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루에 너무나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소화기관이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 배합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분과 산 따로 먹어야 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런 거, 신 거, 레몬이라든지 식초, 신김치, 피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김치는 겉절이로 먹고 야채는 신선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전분과 농축된 단백질을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농축된 단백질은 두부나 우유, 치즈, 크림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분과 당도 같이 섞지 말아야 하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당은 설탕이나 꿀, 올리고당 다 포함합니다. 전분에 이미 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한 당은 피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지방과 단백질, 그러니까 콩 종류를 먹을 때는 육식이나 생선, 계란이나 우유 이런 것들을 같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우유나 계란을 먹을 때는 고기나 생선을 같이 섞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과 산도 따로 섭취해야 됩니다. 역시 당분과 단백질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후식으로 먹는 과일, 케이크, 푸딩, 아이스크림, 스무디, 주스 이런 모든 것들은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후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은 소화를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소화되지 않는 음식은 우리 몸에 다 독소나 노폐물을 쌓이게 하고 또 우리 소화기관을 약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배합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